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외로우실 텐데 쓸쓸하게 사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연구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2인 이상 가구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혼자 살 때 행복 지수가 수직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후의 행복 지수는 자녀의 유무와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모두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버이날 꽃 한 송이로 만족하듯 마음의 욕심을 조금씩 비워야 노년을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혼자 산다는 생각을 하면 왠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이기적이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명쾌한 답을 찾아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다고 말하는 중년과 노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족도는 높고 고민은 적은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뿌리를 내려드리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외로움을 견디는 연습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자 남는 것.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억지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움은 피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외로움이라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충만함이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지만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술에 취해 잊으려 하지만 고독은 술 한 잔 기울이며 지난 날을 웃으며 추억하게 합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고독은 낭만적인 한 편의 시의 소재가 됩니다. 나이 들어서의 고독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내 감정과 생각을 조용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무 한 그루, 하늘 한 조각,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분히 채워지는 경험을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밀려올 때 무조건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잠시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을 기르면 인간관계에서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종교를 가지면 혼자가 아닌 것처럼 내면에 힘이 생기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면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거나 사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진짜 길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내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적당한 관계라는 원칙으로 마음 편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조차 무조건 잘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해주는 것과 진심으로 좋아서 해주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열심히 돌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이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붙이도록 잘해줬는데 상대는 모르거나 오히려 불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서운합니다. 그런데 상대도 같은 마음이라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그래서 어른들은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하셨나 봅니다. 상대가 내 마음 같기를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혼자여도 문제없고 혼자여도 진심으로 편안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해주고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상대 반응이 시원찮더라도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그 사랑과 인정을 타인에게서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감도 외로움도 없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있다고, 연인이 있다고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혼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인간관계는 오히려 훨씬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자신감이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적 성찰과 자기 개발로 내면과 외면의 성취를 함께 이루어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가장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외적으로는 취미나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자기를 개발합니다.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외적으로 성취를 이루니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의 상승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여유 넘치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유로운 마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고 크고 작은 일에서 성공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선순환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냈으니 또다시 자신감이 올라가는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됩니다. 전 세대의 인생 절정기가 45세였다면 앞으로는 75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인생 2모작이 아니라 3모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 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갑자기 주어진 길고 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고 삽니다. 그냥 주어진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중에 주어질 인생 후반전을 맞아 여러분을 몹시 어리둥절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 생활과 배움의 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여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관건인 시대입니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계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을 보니 은퇴하신 분들이 아직 너무 젊고 건강하신 거예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테라피도 필요하더라고요. 음악이 주는 치유 효과에 몸 전체를 쓰는 운동까지 되니 이게 딱이다 싶었죠. 제가 느낀 그 즐거움을 주변에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배우고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굳이 학원이나 문화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책을 보며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공부해도 좋습니다. 무슨 취미든 본인에게 맞는 것이면 됩니다. 굳이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하며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것도 큽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과 삶의 의미를 줍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으면 노화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100세 할머니의 장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십시오. 하지만 결과에만 연연하지는 마십시오. 과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어떤 목표에 몰두하다 보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 배움은 당신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여섯 번째,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언제 일어나서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지가 명확합니다. 나이 들수록 하루의 계획을 짜고 계획에 따라 실천합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하루를 채워나갑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운동도 하고 마음도 관리하며 책도 읽습니다. 남는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취미 동호회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입니다. 혼자 잘 지낸다고 해서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 읽기, 요리하기, 운동하기, 자신만의 관심사를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갑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평소에 꾸준한 내적 성찰로 내면의 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힘이 나이에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일곱 번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사람을 멀리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합니다. 나이가 들어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을 때 곁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주겠지. 더 많이 줬으니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계산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아요. 소중함은 곁에 있을 때는 잘 모르고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갈등도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가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됩니다. 내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고집과 성미가 더해지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져 결국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스스로 온전해진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심을 내줄 공간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면서도 함께 할 때는 온 마음으로 함께 하는 사람,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있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드린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남에 사시는 윤복순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서울에 사남매를 두셨습니다. 어부였던 남편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갔다가 큰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살림만 하시다가 갑자기 가장이 되었습니다. 남편 병원비에 어린 사남매를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다듬고 시간이 나면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렇게 죽어라 일에 돈을 벌었습니다. 장남은 운동을 잘해 학교 선생님이 운동선수의 길을 권했지만 집안 형편을 아는 착한 아들은 스스로 꿈을 접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운동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나는 그냥 빨리 졸업해서 동생들 키우는 게 목표야.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낼게. 내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를 도울 수 있잖아. 할머니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런 아들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들은 공장에 취업했고 번 돈을 전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약간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함께 버텨오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 일하면서 오가며 만나게 됐는데 착하고 예쁜 사람이야. 조만간 결혼할 것 같아. 할머니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셨습니다. 며느리감을 처음 만났을 때 말도 곱고 음식도 잘 먹고 아들 말대로 참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당하셨기에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처음부터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을 때는 살갑게 굴다가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하기 일쑤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뇌사 상태로 병원에 계시던 남편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단한 세상을 함께 헤쳐온 남편이었습니다. 아직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잡을 수 있었건만 남편은 그렇게 먼저 떠났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머지 자식들도 모두 결혼을 해 할머니는 조용히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남이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할머니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됐어. 내가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당해서 며느리 괴롭히는 건 딱 질색이야.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 두 집을 합쳐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할머니는 결국 마음을 여셨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과 집 판 돈, 비상금까지 수중에 모든 돈을 다 모아 아들 명의의 새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할머니의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이거 제대로 하신 거예요? 물때가 다 안 지워졌잖아요. 며느리는 청소부터 음식까지 온갖 것을 할머니에게 시켰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데려오는 것도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마치 파출부가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에 나서서 하셨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할머니 보고 들으라는 듯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산 속에나 있지 요양원은 괜히 있나. 그리고 급기야 할머니 바로 옆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으면 그냥 죽는 게 자식들 위하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긴 모르니까 이렇게 자식 집에서 얹혀 살지. 할머니는 경기까지 났습니다. 자다가도 환청이 들리고 꿈에서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를 보던 할머니가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과 무릎, 골반뼈까지 다쳐 한동안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집안일을 할 수 없으니 며느리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러다 죽겠다 싶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며느리의 말들을 핸드폰으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아들에게 말해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들어. 녹음 속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가족한테 민폐인 거 알아요? 나 같으면 스스로 요양병원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말지. 녹음이 끝나고도 거실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효심이 깊었던 장남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장남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남편 생각도 나고 공허한 기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옥 같던 날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7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연습을 할 것,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 것,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 것, 자신감과 자존감을 스스로 키울 것,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 것,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할 것,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아낄 것, 이 7가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진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그냥 지나치지만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곱게 끼워 간직합니다. 그런 단풍이 되려면 나이가 들수록 노욕을 비우고 혼자 지내는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살아서 좋고 같이 살면 같이 살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어차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생로병사도 덜 고통스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삶이 감사해집니다. 혼자서도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원하는 만큼 책을 읽을 수 있고, 혼자서 가고 싶은 산을 오르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혼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진심 어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행복을 위해 준비만 하다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지십시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여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외로우실 텐데 쓸쓸하게 사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연구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2인 이상 가구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혼자 살 때 행복 지수가 수직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후의 행복 지수는 자녀의 유무와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모두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버이날 꽃 한 송이로 만족하듯 마음의 욕심을 조금씩 비워야 노년을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혼자 산다는 생각을 하면 왠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이기적이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명쾌한 답을 찾아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다고 말하는 중년과 노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족도는 높고 고민은 적은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뿌리를 내려드리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외로움을 견디는 연습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자 남는 것.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억지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움은 피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외로움이라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충만함이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지만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술에 취해 잊으려 하지만 고독은 술 한 잔 기울이며 지난 날을 웃으며 추억하게 합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고독은 낭만적인 한 편의 시의 소재가 됩니다. 나이 들어서의 고독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내 감정과 생각을 조용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무 한 그루, 하늘 한 조각,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분히 채워지는 경험을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밀려올 때 무조건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잠시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을 기르면 인간관계에서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종교를 가지면 혼자가 아닌 것처럼 내면의 힘이 생기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면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거나 사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진짜 길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내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적당한 관계라는 원칙으로 마음 편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조차 무조건 잘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해주는 것과 진심으로 좋아서 해주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열심히 돌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이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붙이도록 잘해줬는데 상대는 모르거나 오히려 불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서운합니다. 그런데 상대도 같은 마음이라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그래서 어른들은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하셨나 봅니다. 상대가 내 마음 같기를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혼자여도 문제없고 혼자여도 진심으로 편안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해주고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상대 반응이 시원찮더라도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그 사랑과 인정을 타인에게서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감도 외로움도 없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있다고, 연인이 있다고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혼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인간관계는 오히려 훨씬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자신감이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적 성찰과 자기 개발로 내면과 외면의 성취를 함께 이루어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가장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외적으로는 취미나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자기를 개발합니다.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외적으로 성취를 이루니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의 상승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여유 넘치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유로운 마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고 크고 작은 일에서 성공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선순환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냈으니 또다시 자신감이 올라가는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됩니다. 전 세대의 인생 절정기가 45세였다면 앞으로는 75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인생 2모작이 아니라 3모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 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갑자기 주어진 길고 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고 삽니다. 그냥 주어진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중에 주어질 인생 후반전을 맞아 여러분을 몹시 어리둥절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 생활과 배움의 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여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관건인 시대입니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계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을 보니 은퇴하신 분들이 아직 너무 젊고 건강하신 거예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테라피도 필요하더라고요. 음악이 주는 치유 효과에 몸 전체를 쓰는 운동까지 되니
이게 딱이다 싶었죠. 제가 느낀 그 즐거움을 주변에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배우고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굳이 학원이나 문화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책을 보며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공부해도 좋습니다. 무슨 취미든 본인에게 맞는 것이면 됩니다. 굳이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하며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것도 큽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과 삶의 의미를 줍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으면 노화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100세 할머니의 장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십시오. 하지만 결과에만 연연하지는 마십시오. 과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어떤 목표에 몰두하다 보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 배움은 당신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여섯 번째,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언제 일어나서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지가 명확합니다. 나이 들수록 하루의 계획을 짜고 계획에 따라 실천합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하루를 채워나갑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운동도 하고 마음도 관리하며 책도 읽습니다. 남는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취미 동호회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입니다. 혼자 잘 지낸다고 해서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 읽기, 요리하기, 운동하기, 자신만의 관심사를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갑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평소에 꾸준한 내적 성찰로 내면의 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힘이 나이에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일곱 번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사람을 멀리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합니다. 나이가 들어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을 때 곁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주겠지. 더 많이 줬으니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계산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아요. 소중함은 곁에 있을 때는 잘 모르고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갈등도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가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됩니다. 내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고집과 성미가 더해지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져 결국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스스로 온전해진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심을 내줄 공간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면서도 함께 할 때는 온 마음으로 함께 하는 사람,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있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드린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남에 사시는 윤복순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서울에 사남매를 두셨습니다. 어부였던 남편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갔다가 큰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살림만 하시다가 갑자기 가장이 되었습니다. 남편 병원비에 어린 사남매를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다듬고 시간이 나면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렇게 죽어라 일에 돈을 벌었습니다. 장남은 운동을 잘해 학교 선생님이 운동선수의 길을 권했지만 집안 형편을 아는 착한 아들은 스스로 꿈을 접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운동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나는 그냥 빨리 졸업해서 동생들 키우는 게 목표야.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낼게. 내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를 도울 수 있잖아. 할머니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런 아들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들은 공장에 취업했고 번 돈을 전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약간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함께 버텨오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 일하면서 오가며 만나게 됐는데 착하고 예쁜 사람이야. 조만간 결혼할 것 같아. 할머니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셨습니다. 며느리감을 처음 만났을 때 말도 곱고 음식도 잘 먹고 아들 말대로 참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당하셨기에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처음부터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을 때는 살갑게 굴다가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하기 일쑤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뇌사 상태로 병원에 계시던 남편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단한 세상을 함께 헤쳐온 남편이었습니다. 아직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잡을 수 있었건만 남편은 그렇게 먼저 떠났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머지 자식들도 모두 결혼을 해 할머니는 조용히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남이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할머니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됐어. 내가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당해서 며느리 괴롭히는 건 딱 질색이야.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 두 집을 합쳐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할머니는 결국 마음을 여셨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과 집 판 돈, 비상금까지 수중에 모든 돈을 다 모아
아들 명의의 새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할머니의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이거 제대로 하신 거예요? 물때가 다 안 지워졌잖아요. 며느리는 청소부터 음식까지 온갖 것을 할머니에게 시켰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데려오는 것도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마치 파출부가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에 나서서 하셨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할머니 보고 들으라는 듯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산 속에나 있지 요양원은 괜히 있나. 그리고 급기야 할머니 바로 옆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으면 그냥 죽는 게 자식들 위하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긴 모르니까 이렇게 자식 집에서 얹혀 살지. 할머니는 경기까지 났습니다. 자다가도 환청이 들리고 꿈에서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를 보던 할머니가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과 무릎, 골반뼈까지 다쳐 한동안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집안일을 할 수 없으니 며느리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러다 죽겠다 싶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며느리의 말들을 핸드폰으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아들에게 말해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들어. 녹음 속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가족한테 민폐인 거 알아요? 나 같으면 스스로 요양병원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말지. 녹음이 끝나고도 거실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효심이 깊었던 장남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장남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남편 생각도 나고 공허한 기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옥 같던 날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7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연습을 할 것,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 것,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 것, 자신감과 자존감을 스스로 키울 것,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 것,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할 것,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아낄 것, 이 7가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진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그냥 지나치지만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곱게 끼워 간직합니다. 그런 단풍이 되려면 나이가 들수록 노욕을 비우고 혼자 지내는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살아서 좋고 같이 살면 같이 살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어차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생로병사도 덜 고통스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삶이 감사해집니다. 혼자서도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원하는 만큼 책을 읽을 수 있고 혼자서 가고 싶은 산을 오르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혼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진심 어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행복을 위해 준비만 하다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지십시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여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